자신이 살던 청와대 집무실, 역대 대통령이 근무를 했던 그 아주 오래된 낡은 집무실, 박 대통령이 고치려고 해도 국민들 고생하는데 이걸 고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삐걱삐걱 바닥 복도 소리가 나는 그것을 중독이 한때 살았던 데다 이런 걸 가지고 부숴버리고, 더구나 중앙청,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중앙청도 부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95년에 들어가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역사는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인데, 역사는 있는 그대로고, 하나님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과거를 바꿔서 그 사람은 좋은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역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왜냐? 하나님도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인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바로 세운다는 말은 좋지만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95년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는 박재동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결단이 하나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또한 굉장한 비자금을 모아서 돈을 마음껏 써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아마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재벌들이 갖다주는 소위 당선 축하금도 많이 받았을 거로 추정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도 선거자금으로 받았을 것이고, 비자금에 관한 한 노태우, 김영삼은 공범관계죠. 공범관계입니다. 그런데 싹 안면 바꾸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지게 하고 구속시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광주 사태 재조사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12.12 사건 재조사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2.12 사건은 이미 그 전해에 검찰에서 이건 더 기소할 수가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그건 역사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느닷없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꼼수를 부린 것이 5.18 특별법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무리한 시효나 이런 걸 무시하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12.12 사건 수사, 광주 사태 수사를 해가지고 지난 6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통성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바로 실천으로 보여줬어요. 실천으로 보여줬어요. 중앙청 부수면서 근거의 정통성을 파괴를 해버리고, 자기 집무실을 부수면서 역대 대통령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12.12, 5.18을 통해서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정통성을 파괴를 해버렸으니까 역사 파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파괴자.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정일도 욕을 하고 김대중도 비판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더구만요. 그러나 뭘 했느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뭘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지지 세력인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탈하고, 그러다가 또 참 기가 막힌 행동을 또 했습니다. 사실상 김종필 세력을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자민련을 만들어서 또 별도의 정치 세력은 보수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분열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철저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은 역사관의 파괴죠. 대한민국 60년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가르쳐 준 사람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자기 지지 기반을 다 난도질 쳐버렸어요. 충청도 세력 JP 따라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경북 세력에 합세를 하고, 이러니까 97년에 들어와서 더구나 자기 아들까지 부패 혐의로 구속되고 하니까 정치적 지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외환 위기가 바로 이 순간에 다가온 것이죠. 그때 정치 기반이 단단했다든지 하면 그 외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구속된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딴 데 신경을 덜 쓰다가 보니까 결국 외환 위기까지 맞고, 여기에 또 이회창 씨를 매우 싫어하게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총리 때부터 자기한테 바른 말 하니까 그게 거북스럽고,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뭐 이상한 정책 건의를 하니까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회창 지지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틈 사이로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복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가면 지리멸렬에 그럽니다. 지리멸렬. 그래서 30만 표 차이로 이회창 씨가 당선되었다.